통하는 시장, 통하는 청춘, 푸를 청 봄춘, 하루하루가 푸른 봄처럼 청춘 가득.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시민 DJ 청춘시장의 유라연입니다.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긴장한 탓에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청춘시장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저는 청춘시장의 시민 DJ 유라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였어요.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 청춘시장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저는 갑자기 훅 추워진 날씨에 오들오들 떨며 지냈습니다. 벌써 겨울 이불도 꺼냈고요. 제 방송 시간이 월요일 오후 2시로 바뀌고 두 번째 방송인데요.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잘 부탁드립니다로 시작했습니다. 딱 제 마음을 담은 노래죠. 안녕하세요. 적당히 바람이 시원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유후.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이 정도로 나왔어도 즐겁잖아요. 한 번의 실수쯤은 눈 감아줄 수는 없나요? 하는 제 마음과 딱 맞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제가 막 방송하면서 긴장해서 횡설수설 떠들고 많은 그런 저의 이야기 같더라고요. 실수가 많은 인간미 넘치는 정말 정겨운 방송이죠. 그래도 앞으로는 실수 없이 알차고 멋진 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유라연의 청춘시장 잘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면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죠. 거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쉽게 어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신청곡 코너에 들어가셔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더 쉬운 방법으로는 핸드폰으로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영어 소문자로 구리라디오 친구 맺기 하시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더 쉬운 방법은요. 저희 방송 스튜디오가 전통시장 주차장 건물에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신청곡과 사연 주셔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9월은 추석 연휴가 우리를 푹 쉬게 해줬었는데 10월은 어떻게 보내나 하고 달력을 넘겼더니 오잉 이번 10월에도 짧지만 황금 연휴들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이 개천절이라서 금토일 3일이나 쉴 수 있는 황금 주말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9일이 한글날이라서 목요일이 빨간 날이죠. 금요일에 휴가를 딱 내면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이나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된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금요일에 휴가를 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연휴까지는 아니지만 황금 주말들이 가득하고 평일에 하루라도 빨간 날이 있다는 게 직장인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척이나 큰 기쁨이잖아요. 저는 이번 금토일 쉬는 동안 정말 푹 쉬었는데요. 금요일 날은 좀 약속이 있어서 외부에 갔다 왔었고,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그래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거기가 완전 헬게이트라고 100만 명이 몰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엄청 겁을 내면서 갔는데, 그래서 저는 여의도로 안 가고 이촌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도 40만 명이나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9시 반까지 했는데 그걸 다 보고 집에 가면 정말 집에 못 오겠더라고요. 40만 명이랑 어떻게 지하철을 탑니까? 그래서 저는 2시간을 기다리고 딱 10분간 불꽃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개천절로 공휴일이었죠. 요즘 학생들을 보면 나라의 국경일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무척 많아요. 사실 뭐 국경일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그걸 모르나 싶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개천절, 제헌절 등 이름들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인 개천절은 어떤 날일까요?
개천절은 딱 10월 3일로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경일이랍니다. 개천절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한자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개천절은 개천의 본래의 뜻을 엄밀히 따질 때 당군 조선의 건국일을 뜻한다기보다는 이보다 124년을 소급하여 천신인 환인의 뜻을 받아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 즉 백두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시를 열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인 상원 갑자년 음력 10월 3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성 있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다, 그쵸? 뭐, 환인, 환웅 이런 거야. 다들 우리도 배웠지만,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열어,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10월쯤에는 한 해 농사를 추수하기에 여러 가지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천 행사를 많이 하고는 했죠. 그래서 10월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에 3의 숫자를 길수로 여겨왔다는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잘 몰랐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개천절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빨간 날 쉴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고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어느 날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비는 내 마음 보여줘.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그리고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두 곡이었는데요. 홍진영은 요즘 정말 핫하죠.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능이나 노래나 여기저기 다 나오고 있죠.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곡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였습니다. 요즘 너무 예쁘더라고요. 홍진영은 몸매도 너무 좋고 그 애교도 그렇고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이 노래는 어르신분들도 젊은이들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노래죠. 이 노래 노래방 가서 불러도 완전 귀엽고 재밌어요. 다들 신나서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사가 완전 귀엽죠.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라는 가사가 나오죠. 근데 가사를 보면 사랑을 가득 넣어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배터리라는 그 단어 사용을 정말 잘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절절매면서 사랑 줘, 사랑 달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완전 귀엽게 나 배터리가 다 됐어, 사랑을 넣어줘 이런 느낌이라서 엄청 사랑스럽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였는데요. 이 노래는 1980년에 발매된 포크송의 대가 김도향의 LP 앨범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예전 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조금은 후회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곤 하죠. 그런데 김도향 할아버지가 그 바보처럼 살았군요의 바보는 바로 본다의 줄임말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바보 멍충이 할 때 그 바보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본다라는 의미로 바꿔보니까 참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죠. 이건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큰 결정이냐 작은 결정이냐 같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 옷을 입어야겠다.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지.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이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등등의 많은 고민과 선택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는데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선택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어느 쪽은 후회가 남을 수 있을 거예요. 후회나 미련이겠죠. 뭐 저녁을 먹으러 가서도 이거 말고 떡볶이나 먹으러 갈 걸. 아니면 뭐 집에 가서 쉬고 있다가 이렇게 심심할 줄 알았으면 술이나 마시러 갈 걸. 이러면서 후회나 미련을 하죠. 뭐 더 큰 후회나 미련으로는 그때 내가 당신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심해요? 뭐 그 직장을 계속 다녔어야 되는데 등등 이런저런 큰 후회나 미련도 존재하겠죠. 뭐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던 글인데요. 선택을 하면 항상 후회는 남기 마련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단 1%를 고민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1%라도 덜 후회할 것 같은 것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멋진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어떤 걸 선택해도 후회는 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덜 후회스러울 만한 것으로 결정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내 결정은 그 당시에 내가 내린 최선 그리고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후회하는 건 그 당시에 나를 후회하는 것과도 같으니까 후회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후회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 그랬지 뭐 이러면서 뭐 현명한 것 같진 않지만 그냥저냥 정신적 스트레스는 덜 받죠. 물론 근데 이런 후회들 속에서 깨닫는 것들도 많겠죠. 다음번에는 좀 더 지혜로운 현명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팝송이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팝 가수인데 아델이라는 가수입니다. 아델의 노래로 두 곡 들을 거고요. Someone Like You 그리고 Rolling in the Deep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That you settle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and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여러분은 지금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시민 DJ 유라연의 청춘시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제 목소리가 갈라지죠? 쩍쩍 갈라지는 안녕하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두 곡 다 유명한 팝가수 아델의 노래였습니다. 둘째로 들으셨던 곡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제목은 잘 모르겠는 그런 노래였죠. 아델의 두 번째 앨범 21에 수록된 폭풍 가창력이 돋보이는 노래였죠. 허스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감정을 증폭시켜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가사의 주된 내용은 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랍니다. 사실 이 노래는 아델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만든 가사라서 무척 감정적이라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에 노래를 가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역시 감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분노와 증오도 충분히 있을 만하네요. 이 노래는 오디션 프로에서 정말 많은 여자 참여자들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엄청 많은 분들이 진짜 선호하는 노래죠. 아델은 정말 재밌는 게 아델은 본인의 실화 이야기들을 곡으로 풀어놓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아델은 앨범을 낼 때 본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앨범 이름을 본인 나이로 내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 나눈 곡 롤링 인 더 딥이 앨범 이름이 21이었죠. 21. 와, 21살에 어떻게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부를 수가 있죠? 난 22인데. 정말 시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씁쓸하네. 영화에 아카데미상이 있다면 음악에는 그래미상이 있죠. 아델은 데뷔 앨범으로 그래미상 2관왕을, 두 번째 앨범으로 그래미상 6관왕의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팝가수라면 누구나 꿈꾸고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타봤으면 하는 그 상을 아델은 마트에서 영수증 받듯이 그냥 쩍쩍 받아냈죠. 네, 맡기신 그래미상이요.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곡 Someone Like You라는 노래는요. 미국 작곡가인 댄 윌슨과 함께 작사 작곡했던 노래인데요. 함께 하기로 했는데 아델이 이미 곡과 가사의 일부를 써왔다고 합니다. 윌슨은 노래가 좀 더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들리게끔 편곡을 한 것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델은 헤어진 남자친구의 얘기를 하고 실연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대요. 이 언니 되게 웃기다. 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 좀 아까 롤링 인 더 딥도 그랬잖아요.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그 이별 후의 감정을 담았다고. Someone Like You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어진 남자친구의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연애를 많이 했나 봐요. Someone Like You, 당신 같은 사람. 이 노래는 지나간 사랑을 회상하면서 옛 애인의 행복을 빌지만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와 비슷한 그를 닮은 다른 남자를 찾겠다는 내용의 곡입니다. 특히 후렴구의 가사가 매우 인상적인데요.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정말 발음 구리다, 그쵸? 때론 사랑으로 남지만 때론 상처로 남기도 하지 라는 말인데요. 정말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건데 정말로 사랑이란 게 가끔은 이 아델 언니 말처럼 아픔으로 남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로열 앨버트 홀에서 라이브로 아델이 부르는 도중에 관객들이 함께 막 불러서 감동적인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아델이 막 울더라고요. 아델의 감성과 가창력 모두를 보여주는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아델은 라이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아델이 지금 25인가 26인가 하여튼 20대 중반인데 되게 아줌마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이렇게 뚱뚱하고 사실 예쁜 얼굴은 아니거든요. 나이만 맞추려고 하면 얼굴 보고 하면 30대로 맞출 수 있는데 20대 중반에 연애를 많이 하고 실연의 노래를 담으신 아델 언니의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팝송만 계속 들려드리고 팝송에 대한 얘기만 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현영의 누나의 꿈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영의 누나의 꿈이었는데요. 원곡은 오존의 이건 뭐지? 드래고스트 딘테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원곡은 오존의 드래고스티아 딘테이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읽기 어려운 영어예요. 반복되는 마이야 히, 마이야 후, 마이야 하. 그리고 누나가 귀를 맴맴 돌게 하는 노래였죠. 이 노래 한참 이제 나왔을 때 막 옷가게, 식당, 술집 막 온통 이 노래가 나와서 귀가 아팠었죠. 집에 가면서 막 맨날 귀에서 마이야 히, 마이야 후가 자꾸 막 맴맴 돌아서 어지러웠었어요. 제가 너무 팝송만 들려드린 것 같아서 신나는 현영의 누나의 꿈 들려드리려고 가져왔었습니다. 신나게 들으셨듯이 신나게 하루를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중간에 그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아무 데도 못 가. 그 예전에도 너무 웃겼었는데 약간 개그송 같은 느낌이죠. 노래 한 곡 들었고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시민 DJ 유라연의 청춘시장. 이어지는 코너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입니다. 구리전통시장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연들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연과 신청곡을 직접 저에게 보내실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거나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에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라고 어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구리전통시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쉽게 어플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아이폰 사용자들께서는 어플이 안 되세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로도 가능한데요. 010-2187-2902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영어 소문자 구리라디오 친구 맺기 하시고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시는 것도 간편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연 대신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져왔어요. 이 글은 산무곡 자연예술학교라는 곳에 쓰여져 있는 글들인데요. 산무곡 자연예술학교는 산과 바다, 계곡의 넉넉한 품에서 자연을 스승으로 모시고 산무, 즉 소유, 판단, 계획이 없음의 지혜를 배우는 청소년 기숙학교입니다. 자연을 통해 배운 지혜를 예술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삶 속에 우뚝 서 계시는 스승들을 찾아가 직접 배움을 구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즐거운 글귀들이 몇 개 쓰여 있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려고 가져왔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로 사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예술이고 웃는 것도 예술이고 우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하다못해 똥 누는 것도 예술이야. 똥 누러 뒷간에 가면 똥은 뿌지직 잘도 나온다. 끙끙끙 조금만 힘줘도 잘도 나온다. 자랑스런 내 똥꼬. 오늘은 사연 대신에 귀여운 글을 2개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귀여웠죠? 막 똥 누러 뒷간에 간다, 막 뿌지직 이런 자랑스런 내 똥꼬라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예술이다라는 표현이 정말 귀여우면서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나로 사는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예술이다 라는 그 표현에 정말 와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뿐인 나. 사실 우리는 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이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나로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 사람한테 나를 맞추게 되고 저 사람한테 맞추게 되고 괜히 사회에 맞추게 되고 진짜 나를 자꾸 숨겨가면서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나다라는 표현도 조금 웃기긴 하죠. 뭐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하는 그 모습 자체도 진짜 나이겠죠. 이 글은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로 산다라는 게 누구나 그렇지만 나는 세상에 하나뿐이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읽어드렸던 그 똥 싸러 간다는 그 글은 산무곡 자연예술학교의 화장실에 붙어있는 글입니다. 이것도 역시 너무 귀엽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웃고 떠들고 쉴 수 있다라는 게 참으로 멋진 일이잖아요. 요즘은 워낙 이런 자유로운 공간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학원에서 공부, 집에서 또 공부, 대학 가면 또 공부, 대학원 가서 또 공부. 물론 우리 삶이 공부의 연속이긴 하지만 단순히 목적을 갖고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삭막한 요즘 같은 우리 삶에서 이런 공간이 존재해서 즐거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상상만으로도 무척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이야기들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셨던 노래는 성시경의 미소천사였어요. 들으면 정말 미소가 나는 노래죠. 가사가 딱 제 이야기 같았어요. 짜증내고 화를 내도 또 너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나 라는 가사였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이 노래 가사가 와닿을 것 같아요. 이성에 대한 사랑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동물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서운하고 그렇다가도 그를 보면 또 그 미소를 보면 퍽 안겨 있으면 모든 서러움이 싹 사라지고는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게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무척 감정적이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어떻게 보면 좀 망나니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할 때도 제 감정 컨트롤하는 것이 무척 힘들답니다. 여러분도 짜증나고 화나고 서운하다가도 이렇게 노래 가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싹 풀리지 않으신가요? 성시경의 미소천사 노래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싹 편하게 바뀌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벌써 마무리 인사할 시간이 왔습니다. 2014년 10월 6일 월요일 벌써 10월에 들어갔죠.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이용객 여러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의 방송을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청춘시장의 시민 DJ 유라연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최신곡이죠. 에일리의 손대지마. 좀 제목이 무서워요. 손대지마. 약간 어금니 꽉 깨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청춘 가득, 행복 가득, 청춘시장. 여러분 여기서 또 만나요. 그 흔해 빠진 거짓말 반복되는 sound gotta go I say goodbye 딴 사람 만나고 내겐 집에 가서 잤다